결혼 정년기라 할 수 있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결혼 정년기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얼마 전까지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년 사귄 남자친구도 있었고 서로 좋은 마음에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도 받았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어요. 상견례 날짜도 코앞에 있었고 거의 결혼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서 결혼식 날짜만 생각하고 있었죠. 올가을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내년 봄쯤으로 결혼식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끝나버렸네요. 그 이유가 남자친구와 저희 집안의 엄청난 가정환경 차이 때문이에요. 일단 저희 집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위로 결혼한 오빠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에도 가족끼리 할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할아버지 납골당 찾아뵙는 걸로 넘어갔고 명절에도 모일 친척이 없어서 그냥 우리 가족끼리 먹고 싶었던 음식 해먹고 연휴 맞춰서 여행 다니면서 살았죠. 다른 집은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낸다고 해서 조금 궁금하고 신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네 집은 저희와는 정반대였어요. 친척들도 많고 명절에 한 번 모이면 20명에서 30명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남자친구의 집에 제사가 몇 번인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이 없었고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 초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더니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자친구랑 결혼식장 알아보고 예단 예물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곧 추석인데 이번엔 자기도 우리 집에 와서 명절 보내야지? 그전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결혼하면 남자친구의 집안 행사를 모른 척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직 시 걸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내년에 결혼식 올린 다음에 가겠다고 했더니 집안 어른들에게 미리 인사도 드려야 다들 널 예쁘게 보고 좋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이번에 와서 힘든 일 하지 말고 과일도 좀 깎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나 한 번씩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집안 어른들 신경 써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쁨 받고 싶어서 남편도 아닌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예쁨 받을 짓 해야 하냐고 난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죠. 차라리 아직 결혼 전이니까 남자친구에게 이번엔 오빠가 우리 집 와서 예쁨 받고 결혼하고 나면 내가 오빠네 집에 가서 예쁨 받을게 라고 했더니 살짝 정색하면서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네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안의 장손이자 큰아들이라 너가 나한테 시집 오면 집안의 큰며느리가 될 텐데 집안 대소사도 미리 알아두고 제사에 관해서도 미리 공부해야 하잖아. 나중에 하려면 힘들 텐데 미리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집은 제사가 없어서 엄마가 명절에 힘들게 음식 준비하는 것도 못 봤고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오빠네 집은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해? 라고 남자친구에게 물었더니 지금은 명절 제외하고 9번 지낸답니다. 그나마 지금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그렇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10번이 되는 거였네요. 명절 포함하면 거의 매달 제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과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야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사 9번 지내는 집이 있나 싶었죠.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9번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고 와 진짜 미쳤다.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기분이 나쁜지 정색을 하더니만 제사와 명절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길래 오늘은 기분도 별로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그 집에 제사 9번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까무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걔가 장남인 건 알았지만 요즘 제사를 9번 하는 집이 어딨니? 저도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집안 어른들끼리 상의해서 제사를 3대까지만 지낼 거다. 자기 남동생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몇 년 후에 동생도 결혼하면 재수 씨랑 둘이 하면 된다. 자기 엄마도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거뜬하게 하신다 등등.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야 전업주부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회사 생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심지어는 아이 낳고 나서도 회사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나는 그렇게 많은 제사와 명절을 감당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생각 못했다. 오빠랑 결혼하고 나면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일단 난 다시 생각 좀 정리해봐야겠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난 회사도 계속 다니고 싶고 내 시간도 갖고 싶은데 평생 제사상만 차리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진 않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펄 뛰면서 너만 힘든 게 아니라고. 자기도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때 되면 벌초하러 다녀야 하고 집안 어른들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마땅히 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려 했으면서 그 정도 각오도 없이 결혼 준비했던 거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쉽게 생각했냐? 너는 정말 철이 없고 이기적인 거라고. 계속 제게 설득도 했다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제게 부담을 주면 줄수록 저는 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미안해. 나는 그냥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오빠네 조상님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사 많은 큰 집에 큰 며느리로 시집가서 평생 조상님들 제사상 차려드릴 자신이 없어. 내가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미안한데 내가 생각 좀 더 하고 연락할게. 라고 말해놓고 더 이상 연락 안 했어요.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안 했습니다. 너무 제가 결혼을 쉽게 생각했구나 싶어 무서워졌어요. 2년 동안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제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큰 집의 장남인 것은 알았지만 우리 집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히 서로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피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금에 와서는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명절이니 제사나 이런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셔서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만 해도 저는 너무 부담되는데 매달 한 번씩 있는 제사는 어떻게 지내겠어요. 얼마 전에 제 사촌 언니가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 시집 갔는데 어쩌다 한 번 만나면 너무 힘들다고 징징대던 게 생각나요. 하지만 그 집도 남자친구네 집처럼 명절에 30명씩 모이는 집은 아니었어요. 제사를 9번씩이나 지내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자신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결혼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 못하겠다는 말한 걸 들으신 것 같았는데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제게 왜 아들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은 제사 지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다고요. 1년에 명절 2번도 감당할 자신 없는데 매달 있는 제사는 제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 결혼은 포기하고 싶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직도 명절에 시댁 식구들 다 모이면 밥상 차리고 술상 보느라 허리랑 무릎이 다 아프다면서 절대 쉬운 일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온 저를 보셨을 때 야무지게 생기고 똑똑해 보여서 며느리감으로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하지만 분명 시집 오면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 뻔해서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욕심 같아서는 저를 며느리로 들이고 같이 힘든 일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도 맞다고 하시면서 너희들 일이니 어른들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좋은 분으로 보였고 저도 아직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결혼을 쉽게 포기하긴 싫었어요. 저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그냥 눈 딱 감고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해볼 마음도 잠깐 있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래가 어둡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었고 만약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는 와중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불려가서 제사상 차리고 있으면 남자친구와 싸우지 않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 불행해질 것이 뻔했어요. 어머님의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결혼한 사촌언니나 제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저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확실하게 먹어야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거의 2주 만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얼굴 보자마자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오빠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 행사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고 집안의 착한 맏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기 집이 행사가 많긴 하지만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저를 답답해했죠. 저는 대답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깊게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알겠다고 한마디 하고는 각자 부모님께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헤어졌다는 슬픔보다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고 나쁜 여자일 수도 있지만 결혼한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힘든 가시밭길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확신도 없이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파혼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관심 없던 명절 차례 지내는 것이나 제사상 차리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만약 남자친구와 결혼했었다면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지 상상하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여자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시대에 오대손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의 맏며느리로 어떤 여자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네요. 전 남자친구가 일부러 저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 이야기 나올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겨우 그런 일로 파혼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행사를 전혀 신경 쓰기 싫다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이라면 저도 파혼까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맘에 쏙 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철이 없고 이상한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